자, 오늘은 어제 그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이 로봇 쪽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이 로봇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고 몇 종목만 파란불을 켰죠.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로봇은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가는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 종목들은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연초에 CES 2025에 젠슨 황 CEO,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CEO가 자신의 등 뒤로 병풍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만든 AI 가속기가 이 로봇의 머리가 돼서 이 로봇들을 움직이는, 즉 피지컬 AI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8월 27일 날 엔비디아가 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실적 발표할 때 이 로봇 관련된 멘트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그 직전에 나온 것이 이제 AI 반도체인데 이 로봇용으로 나온 그 제품에 대해 신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로봇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피지컬 AI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밀접하게 기존에 이제 사람용 로봇에서 공장 안에만 있던 로봇이 우리들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로봇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7대 국정과제 중에 이 로봇이 포함된 피지컬 AI를 하나의 항목으로 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피지컬 AI라는 것이 곧바로 정부의 정책 수혜주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낸 세금이 우리 이런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조선이나 방산, 원전 이런 산업들의 이 노동력, 전문 인력, 숙련공이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을 로봇 노동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다가 그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다가 우리 한국이 좀 전에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그러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말을 이제 하면서 과연 그게 수익이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국에 만들어지는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들입니다. 그 말뜻은 그 넓은 그 큰 공장에 사람이 얼마 일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가방끈이 긴 그래도 최소한 대학 4년제 이상 뭐 대학원 정도 나온 석사나 박사 인력들이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봐오던 그런 공장과는 많이 다른 모습의 공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져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지컬 AI는 이런 산업과 이런 경제에 아주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그런 사안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제 보셨듯이 금리 인하와 만나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아직까지 로봇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 회사가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그 말 그대로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장 내에 유동성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유동성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그 연설에서 기존의 고용 문제가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금리 인하하는 쪽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기존 그 금리에 대한 정책을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줬고 여기에 우리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8일 날 금통위가 열리고 9월 달이 추석 때문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그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달에 가서 10월 말에 10월 20 며칠 날 정도 되는 그때 가서야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9월 17일 날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그게 25 베이스 포인트가 될지 50 베이스 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연 2%대의 금리 차가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5 내지는 1.75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달러가 좀 이전에 나갔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 자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8일 날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도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아야 될 타임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갈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를 내더라도 이제는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기업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보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도 이 피스칼 AI에 대한 기술 경쟁이 글로벌리 일어납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똑같이 유동성이 남아도는 돈이 과연 누가 더 집중적으로 이러한 로봇 기업에 투자가 되면서 로봇 기업을 빠르게 육성시킬지 그 부분을 갖고 싸우는 것이죠. 자, 우리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장 대표적인 로봇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열사를 편입을 했죠. 그리고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 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로봇 액추에이터, 즉 가장 핵심적인 로봇 감속기라는 이런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과 완성품으로서의 그 서비스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로봇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견인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지 못하면 하반기 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커졌습니다. 8%대 중후반으로 올라온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성장주 바라봐야 되기는 하지만 시장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로봇주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 키셔서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략주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크게 올랐었죠. 이때 보시면 굉장히 큰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실적이 나쁘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편입은 됐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흘러내릴 때만 해도 삼성전자 내부의 웨어러블 로봇 사업부에서 직접 자신들의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외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내 로봇 사업의 핵심, 헤게모니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주고 가져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회사가 개발한 이 양팔 로봇, 그 RBY1이라는 그 양팔 로봇인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게 대당 1억씩 삼성전자가 35대를 구매해 줬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35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실적 때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적자 회사이긴 하지만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35대의 이 RBY1이라는 이 로봇은 각 부처마다 이 실증적으로 이 로봇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가 통과한 그 사업 분야는 이 로봇을 양산을 해서 그 사업 분야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 뜻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양산 로봇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 말 때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매수가는 29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7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라는 큰형뿐만 아니라 모회사죠. 모회사, 믿을 만한 모회사가 있다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로보티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그 자율주행 로봇과 그다음에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핵심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로봇 액추에이터는 말 그대로 이 로봇이 관절을 갖고 이제 미세하게 움직여서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그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만 갖고도 로보티즈는 충분히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LG전자가 2대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처럼 레인보우도 똑같이 2대주로 들어가서 결국은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이 레인보우 그러니까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LG전자가 2대주로 들어와서 경영권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로보티즈는 최근에 이 그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부, 부품 사업부죠. 부품 사업부와 그 자율주행 로봇 분야 이 두 개를 아예 인적 분할을 분리를 했습니다. 물적 분할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 로봇 쪽을 아마 매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은 이 역시 로보티즈의 이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부에서 계속 공급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로보티즈와 LG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하는, 공동 연구를 하는 모유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LG전자와 로보티즈는 밀접하게 붙어 지나가는 그런 회사가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LG전자에 대한 후광 효과랄까요? 그런 것을 로보티즈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회사는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유니트리라는 회사에도 이 로봇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도 이 로보티즈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먼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의미죠. 그런 면에서 매수가 10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가져와 주셨고요. 각각 매수가 29만 원과 10만 원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가격 전략 대략 정리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자세한 매도 타점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가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외에도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이번엔 세 번째 종목은 부품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젠 R&M이라는 회사는 이름이 좀 영어식 이름에 대해서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게 옛날에 LG전자의 모터 사업부가 모체가 돼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 대기업의 한 사업부를 떠온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회사 구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대기업스러운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하이젠 R&M은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지루하게 좀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품 회사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면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오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로봇 부품 회사들 중에 대부분 다 부품 회사 중에 이 로봇 액추에이터나 또 감속기 이런 쪽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핵심적인 그 부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몸값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기업 쪽에서 로봇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부품이 굉장히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것이죠. 즉 M&A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이젠 R&M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정부 주도로 만든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이 로봇 회사들의 모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하는데 여러 다양한 부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우리 한국형 K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내자 해서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는 현대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는 계열사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요. 좀 전에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양산을 하는데 이 로봇 액추에이터를 이 하이젠 RNM이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어떤 대기업에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때 뭐 된다 안 된다 승인이 난다 안 난다 이 소문이 돈 것처럼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게 소문이 난다는 건 나름대로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하이젠 RNM은 말 그대로 대기업 LG전자의 모터 사업부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기업스럽게 양산을 해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35,000원, 목표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이런 부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